요즘 뭐 CCTV 없는 곳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대중교통에도 있죠. 길거리에도 많이 있죠. 실내에도 이렇게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일하는 이 회사 내에도 CCTV 그쵸? 많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 뭐 안전이나 보안을 목적으로 우리가 CCTV를 활용은 하는데 문제는 이게 약간 감시에 작용을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지 저희가 먼저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평론가님부터 말해주시죠. 네, 영화 제목 중에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작품이 있죠. 네. 사실 생각만 해도 누군가 내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쾌한 일일 수밖에 없는데 직장 내에 CCTV가 설치되면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사례를 말씀드리면 한 병원에서 아내와 남편이 병원장과 임원으로 근무하는 뭐 이른바 가장 불편한 회사, 가족 회사죠. 가족이 아닌 바에는 상당히 불편한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도난 방지용이라고 하면서 환자 탈의실을 제외한 병원 곳곳에 CCTV를 설치해 놓은 이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건데 점심시간에 쉬고 있는 직원한테 또 이 퍼져 잔다. 지금 제가 방송용 가능한 언어로 지금 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저급한 언어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지금 환자가 없는 시간에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직원에게는 이 심할서 써라 이런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는 이 모 대표가 회사에서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 보안과 안전을 빌미 삼아서 CCTV를 설치했는데 그 이후에 또 문제가 벌어집니다. CCTV 보니까 화장실 갈 거 다 하고 인터넷 할 거 다 하더라 이런 식으로 직원들한테 질타를 가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편집된 CCTV 영상을 보여주면서 왜 이렇게 근무 태만하냐, 또 직원들이 왜 인사를 잘하지 않느냐, 또 동료들이랑 왜 이렇게 수다를 많이 떠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지적질이라고 하잖아요. 불필요한 지적을 자주 가하는 일도 발생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과거와 다르게 CCTV가 상당히 보편화됐어요. 가격이 이제 저렴해지면서 여러 곳에 CCTV가 설치된 건데 최근에는 스마트폰 이 애플리케이션이 있죠. 이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해서 직원들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앱까지 지금 마련이 되면서 직원들 감시하고 약점을 잡아서 결국엔 이게 또 해고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사례들이 뭐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실제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CCTV가 좀 신종 갑질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노무사님 혹시 이렇게 감시를 하는 게 불법은 아닌가요? 네, 일단 결론적으로 불법인데요. 근데 불법인지 잘 모르죠. 저만 하더라도 제가 한번 이 CCTV 때문에 피해를 당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스파게티 파스타 집에서 아르바이트 했는데 하다 잘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출근하면 이제 바로 물걸레를 이제 질해야 되는 게 제 소관이었는데 처음에 한 10분 정도 더우니까 에어컨 켜고 에어컨 앞에서 바람 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문자가 그때 와가지고 저 대학생 때 좀 빨리빨리 해라라고 해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지라고 해서 그때는 좀 이상하다고 넘어갔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저를 감시하고 이제 일을 잘하나 안 하나 맡긴 걸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감시를 하고 결국 이제 소위 좀 잘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넘어갔었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노무사가 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 25조에 설치된 목적의 이상으로 활용했을 경우에는 불법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조에는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라든지 화재 예방이라든지 교통 단속, 정보 보호 이런 것들로 이제 한정이 됐기 때문에 직원을 이제 관리하거나 감시하는 목적으로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네. 개인정보보호법의 72조와 75조에 따르면 이와 관련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최대 5천만 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고요. 또는 이걸 음성을 녹음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음성까지 녹음을 하게 되면 너무 이제 사생활 침해가 많아지기 때문에 음성을 녹음하거나 또는 임의로 CCTV 내용을 조작해서 누군가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받았던 이제 해고의 사유, 너는 이제 에어컨 바람 쐬고 뭐 이렇게 직접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으나 그런 것들이 해고의 빌미로 또는 의사결정의 빌미로 만약에 됐을 경우에는 그 해고 처분도 무효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픈 경험이 있으시네요. 네, 그래서 사례하면서 네. 아니 저희가 이렇게 불법임에도 이 CCTV가 이렇게 좀 악용되는 경우가 있는 건 왜 그럴까 하는 좀 의문점이 드는데 이게 뭐 노동자의 동의를 다 받았다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30인 이하의 이제
30인 이상 되는 곳들은 금찬법이라고 하는데요. 근로자의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30인 이상의 사업장은 CCTV에 대해서 설치할 때 꼭 협의를 해야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 아르바이트 그때 혼자였었거든요. 이렇게 영세하거나 근로자의 이제 단결성이 없는 곳들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이에 대해 사각지대가 있는 곳들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분들. 왜냐하면 편의점은 24시간 진행되기 때문에 CCTV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건 직원 감시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난 방지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용도인데 사업주분들이 이제 뭐 하냐 이제 그런 사례도 있었으면 저 아는 분들 중에 출근을 조금 이른 시간에 하긴 했는데 출근해서 손님이 없으니까 고데기로 이제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너 출근해서 왜 화장지를 하고 있냐 이렇게 하기도 하거나 너 근무 시간에 왜 개인적인 책을 읽냐 이렇게 하기도 하거나 야 유리창이 좀 깨끗하지도 않은데 유리창 좀 깨끗이 닦아라 좀 뭐 하고 있냐 아까 전에 이제 소위 뭐 하냐 이런 식의 이제 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30인 이하의 경우에 크게 문제가 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노무사님도 사례가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위법하게 감시를 당한 직원들 같은 경우에 사업주를 고소한다든지 손해배상 이런 것들을 좀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법적 대응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데 법적 대응하면 사실 산 넘어 산이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감시의 목적으로 쓰였다면 감시 받았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또 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노동 감시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동고용부가 이 CCTV 갑질과 관련해서 감독 제재할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도 지금 현실적인 한계인데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나왔잖아요. 1년 됐지만 지금 이걸 활용해서 노동청의 이 관계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서 다루기는 했지만 이것이 지금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여전히 형식적인 법안에 머물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노동청에 신고했다 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직장 내에서 발생한 문제에서 가해자라 함은 또 CCTV 감시와 관련해서 가해자라 함은 당연히 사장님이 되지 않겠습니까? 피해자는 근로자가 될 거고요. 이게 분리된다면 근로자가 사표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함께 일을 한다고 한다면 고용주가 노동청에 신고 고발당한 입장에서 당연히 이 근로자에 대해서는 인사보복 조치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방안이 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네,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직원들이 직접 고소를 하고 또 법적 공방까지 가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좀 알고 싶은 게 실제로 처벌이 된 사례가 있나요? 네, 처벌에 대한 사례가 있는데요. 한 택배 회사에서 너무 그 감시가 심하다고 해서 택배원 중에 한 분이 회사를 상대로 이제 고소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실효성이 없는 게 1년 2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1년 2개월 정도 해서 결국에는 복직을 받았고 CCTV 촬영을 안 하게끔 된 건데, 그에 따른 너무 이제 근로자가 받는 그런 이득이 봤을 때 너무 작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사안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좀 걸려 있고 또 근로자와의 관계, 고용노동법 관련해서도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부처 중에 어디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지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법원에 가거나 그냥 아니면 관계에 이제 좀 비슷한 조항들을 엮어서 이제 신고를 하거나 이런 상황인데요. 특히는 30인 이상의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제가 금찬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이제 해당이 하나 협의가 없을 시에도 역시나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실효성이 낮은 법안이고, 특히나 문제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아르바이트 분들 전혀 이제 단결성이 없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 거부하면 일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가야 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좀 보호가 탄탄히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사각지대가 있었네요. 사실 네. CCTV가 우리 생활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깊숙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만큼 감시 관련 문제도 오래전부터 좀 제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지금 사실 여기저기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감시받는 사회가 구축된 건 부인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 동의 없는 감시 문제 2014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된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 조사를 보면 상당히 2014년도 결과인데 심각합니다.
지금 이 조사 결과에서 CCTV 활용하는 회사 비율, 전체 비율이 70.5%에 달했고요. 설문에 참여한 이 노동자 중에 30.1%가 회사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동 침해 인권 사례들을 보면 이 CCTV나 블랙박스 같은 영상 기기를 활용해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비율이 74.7%로 다른 방식에 비해서 상당히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6년이 지났지만 6년 후에 CCTV는 더 많이 설치됐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서 대책 마련이 됐다거나 아니면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거나 보고된 적이 없는 게 문제고요. 이렇게 오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노동 감시와 갑질 문제, 지금 해결하려면 직장 내에 설치돼 있는 이 CCTV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발의된다는 소식까지는 전해졌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제가 감시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지금 근로자들한테 책임이 전가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책임 전가의 문제 역시 이 관련 규정도 어느 정도 개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입증하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회사 다니는 분들한테도 우리 사장님이 지금 손안에 든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그래서 상당히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들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사장님이 스마트폰에 그 앱을 왜 설치했겠습니까? 사실 보안을 목적으로, 도난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했다기보다 직원들 열심히 일하는지 일하지 않는지 감시하려고 설치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사실 입증할 수 있는 건데 법으로 가자면 그것만으로는 입증하기 어려운 것도 한계고 사실 법으로 갔을 때 이걸 입증 자료로 얘기하기 어려운 것이 사장님이 그 사이에 이 관련 앱을 삭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법으로 가면 요즘 디지털 포렌식 하면 다 나옵니다. 네.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직장에서 이런 감시 기능을 하는 게 비단 CCTV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정보화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감시 사회가 더욱더 공고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최근에 한 가지 논란이 된 게 보건복지부에서 이 생활지원사분들 3분마다 위치를 알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 이런 권고를 해서 지금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네. 생활지원사가 어떤 직업이냐 하면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을 생활지원사라고 하는데 지금 복지부가 권고한 앱을 보면 생활지원사의 근무 현황 그리고 실적을 자동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업데이트하는 게 문제인 것이 바로 위치 추적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업데이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앱이 지금 생활지원사의 위치를 3분마다 민간 위탁기관으로 전송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복지부에서는 의무사항이고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생활지원사가 다 설치할 필요는 없는 거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선 해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생활지원사분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생활지원사가 정규직이 아니에요. 1년 단위로 이 계약을 갱신해야만 하는 비정규직이거든요. 비정규직 계약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관에서 권고한 거라 하더라도 이 권고에 따르지 않는다면 나중에 재계약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앱 사용 거부하기가 어렵다는 건데 이게 지금 불법 논란에도 휘말려 있어요. 이 위치정보법 구조에 따라서 방통위에 신고해야 되는데 지금 방통위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내 감시에 대해서 제어를 해야 되는 게 어떤 정부 기관의 책임일 텐데 정부 기관에서 이렇게 동참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딜 가든 QR코드를 찍는다거나 저의 신상 정보를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럴 때도 찜찜한데 직장 내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면 노무사님, 이 노동자에 대한 감시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예전에 이제 사용자가 승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사례를 보면은 그 작업자의 위생이라든지 개수 이런 것들이 파악이 꼭 해야만 하는 사업장에서는 CCTV를 설치하는 게 사생활적인 침해가 있더라도 다소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들이 설치하면 바로 위법이 된다기보다는 한 번 정도 의사결정을 거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의사결정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헌법에 이제 의거해서 좀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헌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따르면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얼마나 넓게 해석할지에 따라서 사실 이게 합법이냐 좀 위법이냐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딱 나눠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휴게 시간이라든지 휴게 장소 이런 곳은 회사 내에 있더라도 설치했을 때 위법이다. 왜냐하면 휴게 시간은 내가 사용자의 전속적인 그 지시를 벗어나서 온전하게 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휴게 시간이 아니고 근로 장소, 근무 장소가 문제인데요. 근무 장소에서는 왜냐하면 근로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 커피도 먹을 수도 있고 잠깐 스트레칭을 할 수도 있고 잠깐 뇌의 휴식을 따라서 좀 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의 의사결정을 이제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30인 이상의 경우에는 금찬법에 따라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걸 모든 것을 법적으로 하는 것은 좀 후진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CCTV가 필요로 하는 업무라고 하면 방 안에서도, 왜냐하면 재택근무가 진짜 많잖아요, 요즘에. 네. 재택근무에서도 만약 필요로 할 경우에 방 안에 CCTV를 달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러면 말이 안 돼. 정말 뭐 죄수도 아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왕 이 재택근무가 도입돼서 성과에 대한 명확하게 지침 또는 사업주의 관리 가능성이 중요해지니까 명확한 매뉴얼 또는 명확한 성과 체계 등을 오히려 바탕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참에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 뭐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뭐 일을 실제로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개인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 CCTV로 좀 살펴봐야 한다, 통제를 해야 한다 이런 또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먼저 평론가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학창 시절에 엄마가 과일 깎아준다는 이유로 이 거실에서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감시할 때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나요? 저는 없었거든요. 네. 열심히 하는 척은 했어요. 혼나지 않으려고. 경험이 있으시군요. 그럼요. 왜 어머님들이 요즘 뭐 교육열이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높잖아요. 우리나라 어머님들. 근데 저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뭐 회사에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사장님이 지켜본다는 걸 아는 순간, 본인이 감시당하는 걸 아는 순간 이 감시라는 것 자체가 나에 대한 불신이 전제되어 있는 거거든요. 믿지 못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불신하는 조직 내에서 과연 이 조직에 대한 충성도 생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생길 수 없고요. 일에 대한 의욕 또한 저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제가 또 아는 어떤 직장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매일 밤 사장님이 이 애플리케이션 들여다본다는 거 생각만 해도 누군가 내 일거수일투족 감시한다는 느낌 때문에 악몽을 꾸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그만큼 많이 유발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일의 효율성 저하되는 건 뭐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노무사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네, 저는 이제 제가 한번 소위 이걸로 당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아르바이트 할 때 그래도 처음에는 저 처음에 봉골레 이거 거기서 외웠거든요. 뭐 까르보나라도 그때 외웠어요. 제가 왜냐면 메뉴를 받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되게 자발적으로 했는데 딱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잘리긴 했으나 저도 나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밀레니얼 세대 분들하고 일할 때는 오히려 자발적인 유인을 잘 해야지 감시하고 하면은 더 일 안 합니다라고 저는 마무리를 좀 하고 싶네요. 네, 서로 좀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지만 네. 이게 보니까 애매한 지점이 있어서 더 문제가 그렇죠, 되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최근 정부나 국회에서도 그래도 이 문제를 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요? 네,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지만 좀 부족한 부분은 맞고요. 아까 전에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CCTV를 감시하는 것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 자체가 지금 위법성에 대해서 이게 판단하는 요소가 좀 작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추가적인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법적 대응이 불가능하지 않지만 관계 조항이 명확하지 않은 점들, 그 다음에 근로자가 입증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훨씬 이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중요도가 높아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관련 법을 계속 보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런 관련법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고 하죠. 네, 근로기준법 개정안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감시를 빌미로 삼아서 인사불이익 조치를 취해졌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 제재를 마련할 법적인 근거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금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 잠시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사용자가 사업장 내에 직원을
모니터링하거나 감시할 목적으로 CCTV 설치, 운영을 금지하도록 돼 있고요. 또 수집된 정보를 참고 자료로 활용해서 인사상 불이익 처우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정안이 이 근로 감시로부터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이런 취지를 담고 있는데 발의된 만큼 하루속히 국회에서 통과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두 분과 얘기 나누다 보니까 영화 트루먼 쇼가 저는 생각이 나는데 결국 짐 캐리 탈출합니다. 그래서 감시 사회보다는 좀 신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 이제 한 줄 평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노무사님부터요. 네, 같은 장소도 몰래 하면 불법, 동의 받으면 합법이라고 저는 한 줄 평하고 싶습니다. 몰래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만약 사업주분이 합리적으로 이 사업장을 CCTV를 통해서 뭔가 봐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서 동의서를 받으면 그 정도는 괜찮고 오히려 이제 몰래 하는 것으로부터 근로자는 상처를 받으니까 네, 동의를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평론가님도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감시 없는 일터 즐거운 노동의 시작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뭐 일의 효율성 높이려면 일터가 즐거워야 되죠. 물론 우리가 일하러 갈 때 늘 즐거울 수만은 없지만 그래도 즐거운 일터라면 정말 일하러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신뢰 말씀하셨지만 그 일터가 즐거워지려면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신뢰가 전제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시 체계가 발동하고 있다는 것, 이 즐거운 일터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일의 효율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뭐 영업이익이라고 하죠. 이 기업의 이윤 창출도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고용주들은 감시 통제를 통해서 누가 열심히 일하는지 지켜보지 마시고요. 이거는 뭐 이 기업의 이윤 창출과 배치되는 행위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